갑자기 산에서 우르릉 소리가 나더니 순식간에 흙더미가 마을을 덮쳤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집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흙더미에 휩쓸려 갔어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최소 15명의 사망자와 30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태풍 산산은 매우 강한 역대급 위력을 가진 태풍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합니다. 난카이 대지진 경보로 불안에 떨던 일본 국민들은 연이어 발생한 태풍 소식에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혼란의 상황에서 안전한 한국으로 급히 이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루머까지 퍼져 일본의 혐한 분위기가 더욱 더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 현지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일본 재난 대응 전문가의 사연을 통해 알아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의 국립재난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사쿠라 미레라고 합니다. 저의 이름에서 알아차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한국-일본 혼혈로 어머니는 한국인, 아버지는 일본인이세요. 일본의 벚꽃 사쿠라와 한국식 이름인 미래를 합쳐 앞으로 미래의 꽃길만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일본으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일본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죠. 일본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 정체성은 일본인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늘 어머니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재난 상황이 심각해져서 일본의 상황을 한국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또한 태풍이나 지진의 영향이 한국에게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도 재난 상황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요즘 일본은 뉴스를 틀면 지진, 태풍에 관한 뉴스만 나오죠. 그 정도로 일본의 상황은 정말 심각해요. 지난 8월 8일 규슈의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강진이 발생했어요. 이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 주의보까지 발령되었죠. 다행히 큰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대 50cm 정도의 해일이 관측되었어요. 이 지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지진이 멈추기도 전에 9일에는 도쿄 서쪽 수도권 지역인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고 바로 다음 날인 11일에는 홋카이도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6.8의 큰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어요. 그리고 도쿄 인근 이바라키현에서도 규모 5.1의 지진이 이어졌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일본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난카이 해구 대지진의 전조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연이은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어요. 어제 저녁 퇴근길에 평소 자주 가던 편의점에 들렀는데 정말 놀랐어요. 평소에는 한산하던 가게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물건을 쓸어 담고 있었어요. 선반에 있던 생수가 순식간에 동나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카트에 생수를 가득 싣고 가는 모습도 보였죠. 라면, 통조림, 건전지 같은 비상식량들도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심지어 화장지까지 동이 나더라고요. 편의점 밖의 상황도 심각했어요. 주유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약국 앞에도 마스크와 구급약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TV를 켰더니 뉴스에서는 시내 대형마트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텅 빈 선반들, 장을 보려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마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손님들.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렇듯 하루가 다르게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재난이 닥쳤어요. 바로 태풍 산산이죠. 태풍 산산은 중심 기압 94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40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0m에 달하는 매우 강력한 태풍이에요. 이 정도면 7m 높이의 파도를 일으키고 나무를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위력이죠. 심지어 자동차를 공중으로 들어올릴 수 있고 당연히 사람은 무사히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정도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태풍이 일본을 향해 직격으로 접근했어요. 예상 경로를 보면 가고시마 인근에 상륙한 뒤 북동쪽으로 천천히 내륙을 관통해 일본 동부까지 갈 것으로 보여요.
사실상 일본 대부분의 지역이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 우려되는 것은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기상청에서는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려서 최대 400mm의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이는 한 달 내내 내리는 비의 양보다 하루 만에 더 많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로 인해 산사태, 침수, 하천 범람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요. 또한 태풍 산산의 예상 이동 경로가 난카이 해구 바로 위를 지나간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러워요. 최근 한 지질학자의 말에 따르면 강력한 태풍이 난카이 해구 위를 지나갈 경우 해저 지형에 영향을 미쳐 태풍이 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태풍 산산이 난카이 대지진의 발생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나 어마무시한 태풍인 산산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규슈 지역의 가고시마현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면서 엄청난 양의 토사와 바위들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5명의 사망자와 3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아직 50명 이상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긴급 투입되어 생존자 수색에 나섰지만 계속되는 비와 바람으로 인해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특히 피해가 심각한 곳은 가고시마현의 산간 마을인 미야마초입니다. 이 마을은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 산사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의 절반 이상이 토사에 매몰되었고 도로가 끊겨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죠. 특히 마음 아픈 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예요. 학교 뒷산이 무너지면서 교실 일부가 매몰되었는데 아직도 몇 명의 학생들이 구조되지 못한 상태라고 해요. 학부모들의 오열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가슴이 찢어집니다.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산에서 우르릉 소리가 나더니 순식간에 흙더미가 마을을 덮쳤다고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집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흙더미에 휩쓸려 갔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있었고요. 구조대는 중장비를 동원해 매몰된 지역을 파내고 있지만 계속되는 비로 인해 2차 산사태의 위험이 있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또한 도로가 끊겨 구조장비의 진입이 어려워 헬기를 이용한 공중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번 산사태로 인해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통신망이 파괴되어 피해 지역과의 연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실제 피해는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로 이동했지만 대피소 역시 태풍의 영향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대피소는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이번 산사태는 태풍 산산이 몰고 온 집중호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연속적인 지진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것도 산사태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피해들을 바로 전달받아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연구를 하며 정부에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연구소의 내부 회의에 참석했는데 정부에서 이런 피해 상황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회의 중에 우리 연구소장님이 정부 고위 관계자와 나눈 통화 내용을 전해주셨어요. 정부에서는 현재의 피해 상황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사회적 불안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언론의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고 해요. 심지어 사망자 수도 실제보다 적게 발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재난관리의 기본은 정확한 정보 전달과 신속한 대응인데 이렇게 정보를 숨기고 축소한다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SNS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정보들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정보를 통제하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오히려 정부의 이런 태도 때문에 더 큰 불신과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정부의 심각성 은폐로 인해 뉴스는 거짓 뉴스가 되어가고 국민들은 점점 더 불안함에 휩싸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욱 예민해지고 온라인에서는 선동과 날조가 밥 먹듯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SNS에서 조금씩 돌더니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을 정도예요.
한국이 일본의 재난을 조작하고 있다. 한국이 일부러 일본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비밀리에 지진 유발 장치를 개발해서 일본에 사용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퍼뜨리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이 모두 한국 정부의 첩자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이런 소문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특히 SNS 통해 이런 내용들이 확산되면서 젊은 층까지도 이런 루머를 믿기 시작하고 있어요. 거리에서는 한국 관련 가게들이 공격을 받는 일도 있었어요. 한 한국 식당 유리창이 깨지고 한국 화장품 가게 앞에 일본을 떠나라는 낙서가 생기기도 했죠. 이런 행동들은 분명 잘못됐지만 경찰도 이런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한일 혼혈이라는 이유로 연구소에서 괜히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외국의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 등의 말들이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재난 전문가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왔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상황을 어떻게든 덮으려고만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것이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한계이며 현실인 것 같아 마음이 정말 씁쓸한 기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일본의 재난 상황들이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의 뉴스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훨씬 적더라고요. 물론 한국도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겪긴 하지만 그 빈도나 강도가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어요.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국의 재난 문자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위험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상세한 정보와 대피 지시를 보내는 거예요. 반면 일본의 경우 재난 문자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만큼 효율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지역까지 발송되는 경우가 있죠. 이번 태풍 산산 때도 일부 지역에서는 재난 문자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주민들의 대피가 늦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또 한국의 재난 대비 인프라도 눈여겨볼 만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우수관리 시스템은 정말 효과적이더라고요. 집중호우가 쏟아져도 도로가 쉽게 침수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반면 일본의 경우 이번 태풍 때 도쿄 도심까지 침수되는 일이 있었죠. 또한 한국의 산사태 방지 시스템도 인상적이더군요. 위험 지역에 사방댐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노력 덕분에 한국은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거의 겪지 않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보면서 저는 일본도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 전달 시스템, 효과적인 우수관리 시스템, 그리고 체계적인 산사태 방지 시스템 등은 꼭 배워야 할 점이라고 보고요. 물론 일본도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일본이 꼭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겠죠. 사실은 요즘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한국에서 쭉 살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듭니다. 아버지가 아시면 서운하시겠지만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서인지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례를 듣게 되면서 이게 실제 현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직장 동료 켄타로 씨도 거의 20년 가까이 재난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도저히 일본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며 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켄타로 씨는 얼마 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를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따르면
최근에 잦은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 가족들이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고, 특히 어린 자녀들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걸 보고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일본 정부에서도 이 현상을 우려하기 시작했어요. 고급 인력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죠. 특히 IT, 바이오, 재난관리 등 첨단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상한 루머들을 막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혐한 분위기를 만드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본 국민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안타깝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이 이렇게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의 뿌듯함도 느껴요. 이런 이중적인 감정이 정말 저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끔 한국으로의 이주를 고민하곤 해요. 아버지는 일본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두고 쉽사리 혼자 한국행을 결정하지는 못하겠어요. 동시에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일본을 떠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하는 고민도 들고요. 어쩌면 제가 할 일은 이곳에 남아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 못 드는 날이 길어지고 있네요. 아무튼 더 이상 큰 피해 없이 재난 상황이 무사히 종료되길 바랄 뿐입니다.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한국인분들도 아무쪼록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일본에 대한 상황을 좀 더 직관적이고 거짓 뉴스 없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조심하세요. 재난 대응 전문가 사쿠라미레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도 일본의 재난 상황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재난으로 발생한 사고가 하루빨리 수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도 일본 태풍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감동 폴더는 더욱더 감동적이고 재미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